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입니다. 2022년도 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실기 문제 풀고 있습니다. 앞에서 36번부터 6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61번부터 8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가 답이겠네요. 자, 삼킴장애,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는 부드럽게 삼킬 수 있도록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져서 믹서에 갈아서 준비한다 했습니다. 자, 물에 말아서 제공하면 물기 때문에 사례가 더 걸릴 수 있겠죠. 식사 중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또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4번 보시면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했는데 걸쭉한 형태의 떠먹는 요구르트가 더 좋겠죠.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은요? 자,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교통정보와 교통수단 등을 숙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대상자의 귀중품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이 아니라 대상자가 평소에 다니는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병원으로 가는 진료 당일에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하여서 모시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3번 문제.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2.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요? 네,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청소하도록 두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대상자 관련 문제가 10문제 이상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치매 대상자가 익숙한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간다는 의심에서 망상에서부터 방을 지키고 이렇게 계속 지키고 있는 행동을 보일 때 여러분 그게 치매 대상자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하도록 둔다라고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것들은 치매 대상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요? 그쵸.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요 방법 말고도 어떤 방법이 있었죠? 대상자에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환기를 시켜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일거리를 좀 준다거나 다른 좋아하는 간식을 좀 준다거나 그래서 좀 환기를 시켜서 그 상황을 다르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달력에 먹은 것을 표기를 하게 해서 본인이 직접 먹고 난 뒤 표기를 하고 그 표기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인이 식사한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주기보다는 작은 그릇에 담아서 너무 과도하게 음식이 섭취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네요.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화분이나 구조물 같은 것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우도록 하고요. 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해야 맞는 말이 되겠고요. 넉넉한 운동화는 넘어질 우려가 있겠죠. 잘 맞는 신발을 배치해야 되겠고요. 침해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운다 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배회 문제를 가진 침해 대상자 대처에 대한 문제고요. 자,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배가 고파서 뭐가 먹고 싶어서 기웃거리면서 배회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다. 창문뿐만 아니라 모든 문은 여러분 닫아두어야 되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거나 TV를 크게 틀어놓고 이런 소음은 침해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음을 내지 않는다 해야 되고요. 새 것은 침해 대상자에게 항상 낯선 느낌을 주게 하기 때문에 친숙하고 익숙한 것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참여시킴으로써 배회를 줄일 수 있겠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며 커튼을 친다.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요? 자,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하며 대상자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읽어주는 멘트가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묻는 질문은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제 환각 대상자를 우리가 대할 때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침해 대상자가 이렇게 환각 증상을 보일 때는 그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에 맞는 감정을 여러분들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절대적으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가위를 사왔지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아까 위에 풀었던 67번 문제와 연결이 되지요? 여기는 지금 딸이 주지 않는 용돈을 누가 훔쳐갔다고 의심, 망상 이런 것들이 생겨있는 상태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여기서 돕는 첫 번째 방법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설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정답은요? 네,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하고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해서 여기 집착하는 생각을 좀 잊어버리고 다른 상황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7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자, 정답은요?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지금 대상자가 치매 대상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치매 대상자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긁을 때 손톱으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짧게 깎아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지적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해도 치매 대상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손톱을 깎아주시는 것이 여기에는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가 되겠네요. 여러분 진압력이라고 하면 시간, 장소,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향상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달력 만들기가 되겠네요. 악기 연주하기는 청각 자극을 통해서 주의력, 소근육 운동,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선 따라 그리기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고, 물건값 계산하기는 이 계산 능력과 관련이 있겠고요.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는 언어 유창성, 그리고 단어를 기억하는 그러한 영역의 향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진압력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시간의 기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에 딱 맞았는데. 자, 1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꾸어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공감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공감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어르신이 이전에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입맛이 딱 맞았는데 지금은 좀 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더 노력할게요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표현을 하는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해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요? 그쵸.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는 것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네요. 나머지 4가지는 좋은 경청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위로 짐작하거나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거나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거나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것,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경청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74번 문제.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은요? 자,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중요한 얘기죠. 대상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청할 필요는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좋고 싫음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그걸 평가해서 조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해주되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서 주위에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셔야지, 신체 접촉을 하셔야지. 신체 접촉을 먼저 하시면 깜짝 놀라겠죠. 사람이 옆에 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로써 내가 왔다라는 것을 건네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대화를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얼굴 표정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관련이 없겠죠? 이쪽, 저쪽, 여기저기 이러한 지시대명사 가르치더라도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대상자와 앞에 마주보고 서서 이야기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상하좌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시각장애 대상자들에게 물건의 순서를 설명할 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요거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신체 접촉 전에 말로 먼저 건네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76번 문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장애가 되겠네요. 자,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여기서 느낄 수 있지요. 자,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발생하는 대상자들은 제대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고 간결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소 제가 지적장애나 이러한 지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룬다. 5.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한다. 자, 정답은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연장자의 지시가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해야 되겠고요. 자, 대상자의 약에서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 외에는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전문 의료인이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하시면 안 되고 바로 응급처치를 하셔야 되고요.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때 만약에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이나 약물, 잘못 먹은 음식이나 구토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치우지 마시고 병원으로 갈 때 항상 챙겨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번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요? 4번. 그쵸?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주어서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조금 예방을 해줄 수가 있죠? 자,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한다거나 지압을 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 직접 압박, 지압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하는 것은 더 상처를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 부위는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 필요하면 부목을 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손목 부위에 이제 장신구를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보다 위로 올려주어서 붓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2.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3. 위가 팽창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4.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5.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자, 정답은요? 그렇죠. 5번. 1초에 걸쳐서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자, 1번 보시면 턱을 아래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하고 해야 되겠죠? 자, 10초마다가 아니라 1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고, 위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폐가 팽창하죠? 폐를 다른 말로 우리가 가슴이 팽창이 관찰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공호흡 할 때 여러분들 인공호흡을 2번 10초 이내로 실시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네요.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5번 그림 쭉 보시고요.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그림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친 후, 자,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수직이 되어 있는 2번 그림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2022년도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시험 전에 나머지 시간도 강의하는 간호사 강생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목표하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